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2021년 판로 분야 시책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부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그 공공구매 파트 쪽을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마케팅 지원 총괄부터 해서 열 번째 보시면 공공구매론까지 순서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케팅 지원에 관련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에 대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지원하는 제도이고요. 유통망 지원, 진출 지원과 공동 AS 지원을 통해 판로를 개척하고 매출 향상 및 브랜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으로 해서 유통망 진출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규모는 한 121억 정도 되고요. 정책 매장과 민간 온오프라인 유통망과 협력해서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국내외 온오프라인 유통망 진출을 희망하는 소비재 취급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요. 중기제품 전용 판매장인 정책 매장, IM쇼핑 입점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책 매장은 면세점 4군데와 대형 유통 및 교통시설의 3군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온라인 상품 기획전과 소셜 커머스 기획전, TV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 신청은 오프라인 내용은 중소기업 유통센터 정책 매장 운영팀으로, 온라인 관련으로는 중소기업 유통센터 아임스타즈 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 AS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한 62억 정도 되고, 주로 제조업을 대상으로 해서 17개 제품군을 생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AS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지 못한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AS 상담, 처리 등 사후 관리를 지원하는 제도로 중소기업 제품의 원활한 고객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AS 콜센터를 운영하고, 상시 발생하는 중소기업 제품의 전국적인 AS 수요에 대해서 출장, 내방, 택배 AS 등 관련 AS를 처리해 드립니다. 관련 문의는 중소기업 유통센터 마케팅 지원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공용 홈쇼핑 입점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으로 국내 농축산물과 가공품을 대상으로 하고, 수수료는 일반 홈쇼핑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입점 절차는 입점 제안을 하시면 제안을 검토하고 MD 상담을 해서 평가를 통해 최종 방송이 되는 절차로 되어집니다. 공용 홈쇼핑 온라인에 신청을 하시면 사이트 하단에 입점 안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클릭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 문의처는 공용 홈쇼핑 관련으로 되어 있으니까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구매 지원입니다. 공공구매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즉 판로 지원법에 근거해서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20년부터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제도를 본격 추진하였고, 그간 운영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도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은 3년마다 갱신이 되는데, 22년부터 새로이 제품군이 3년간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가 새로 그 경쟁 제품을 신청을 받는 해입니다. 올해 경쟁 제품군으로 신청하셔서 확정되면 22년부터 24년까지 경쟁 제품으로 지정이 되어 중기간 경쟁 입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생산 확인 기준 및 절차도 개선되니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요 자료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서 21년 1월 1일부터 창업기업 제품 구매 의무 비율이 새로 적용이 됩니다. 공공기관은 당해 연도 제품 구매 총액의 8% 이상을 창업기업 제품으로 의무 구매하셔야 됩니다. 창업기업 확인서가 있어야 하고, 창업기업 확인서는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에서 신청 발급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경남 중소기업청에 문의하시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조달 멘토 제도입니다.
공공조당 상생협력지원제도라고 하는데 이 제도는 주관 기업인 중소기업이나 조합과 협력기업인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협력해서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제도입니다. 자료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관련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212개 제품군을 구매하려면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와 조달 계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3년마다 갱신하여 지정이 되고 공공기관이 이 제품군을 구매하려면 중기관 경쟁 입찰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중기관 경쟁 입찰 참여 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확인서와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소기업 확인은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 또는 경남중기청으로 문의하시면 되고 직접 생산 확인은 중소기업 중앙회 판로 지원부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 경쟁 제품 중에 공사에 주로 쓰이는 품목 112개에 대해서 일정 규모 이상 공사 발주 시 공공기관이 따로 관급자재로 분리해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종합공사의 경우는 40억 이상 공사가 해당이 되고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는 3억 이상 공사가 이에 해당이 되는데 경쟁 제품 공사용 자재가 4천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직접 구매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직접 생산 확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릴 건데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는 중기관 경쟁 입찰의 필수 첨가 자격으로 필요한 거고 기업이 제품을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발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SMPP로 온라인 신청하시면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신청 기업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하고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여 증명서를 발급하게 합니다. 관련 내용은 중소기업 중앙회 판로 지원부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자 간 우선 조달 계약 제도, 즉 비경쟁 제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212개 이외에 나머지 물품과 용역은 비경쟁 제품군에 해당이 됩니다. 이 비경쟁 제품군은 법적으로 지정된 금액 미만 계약권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참여할 수 없는 부분인데 법적으로 지정된 금액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기재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금액은 21년 1월 1일자부터 2억 1천만 원으로 변경되어 2억 1천만 원 미만 계약권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참여가 제한되고 중소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자 제품을 구매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2억 1천만 원 미만 물품 용역은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모두 가능하지만 1억 미만의 물품 용역에 대해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개발 제품 우선 구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19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 기술개발 제품은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각 부처 소관의 기술개발 제품 인증 19종을 받은 중소기업 제품이 대상이 되고 이 19종에는 NFT, NEP, 우수 조달 물품 성능 인증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10%였는데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5%를 기술개발 제품으로 구매토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기술개발 제품 19종 인증받은 기업이 SMPP 시스템을 통해 지방청에 기술개발 제품 우선 구매 요청을 하면 구매 예정인 공공기관에 기관에 지방청이 공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합니다. 이와 관련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경남중기청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기술개발 제품 시범 구매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우선 구매와 비슷한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지원 내용인데, 요거는 조금 다르게 창업기업 또는 공공조달시장 첫걸음 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을 사업 형태로 공고나는 내용을 보고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보통 공고가 격언로 나고 절차를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구매 내용을 수요조사해서 중기부에서 공고를 내고 기업이 공공기관의 구매 희망 리스트를 보고 신청하여 심사를 통해 최종 구매 계약 납품까지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 문의는 중소기업 유통센터 시범 구매팀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능 인증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 제품 인증 중 하나로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의 성능을 인증하여 중소기업의 R&D를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이거는 저희 성능 인증 신청을 하시면 중소기업이 적합성 심사와 공공기관 규격을 확인하고 공장 심사와 성능 검사를 하고 나면 전문기관에서 인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거는 상시 신청 접수가 가능하고 소요는 보통 60일 정도가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관련 문의는 중소기업 유통센터 성능 인증팀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구매론입니다. 공공구매론은 공공기관과의 납품 계약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에게 생산 운영 자금을 신용 대출하는 것으로 계약금에서 상금 수령액 등을 제외한 금액의 최대 80%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이 공공구매론을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하고 공공기관에서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은행 대출을 실행하고 납품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것도 또한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요. 문의는 중소기업 유통센터와 공공구매 종합정보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공공구매 관련으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김준영 과장이라고 합니다. 앞에 주무관님께서 대부분 설명을 다 해주신 것 같아서 빠진 부분이나 아니면 중앙회에서 공공구매 관련 운영하는 사업이나 제도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소기업 중앙회는 저희 회원들이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그 협동조합 관련된 공공구매 사업들이 조금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주무관님께서 직접 생산 확인 간략히 설명해 주셨었는데, 이제 직접 생산 확인은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이제 확인증이고요.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에 참여하려면 이제 적격조합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적격조합 인증제도에 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5가지 요건을 갖춘 조합만이 적격조합 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노란색 네모 박스를 보시면 품질 사후관리 규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정관상의 경쟁 입찰 참여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 또 상근 임직원 2명 이상이 연간 공공구매 관련 교육 10시간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조합에 해당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이 직접 생산 확인을 받아야 되고요. 또 조합이 그 공공구매 시장, 조합이 생산하는 제품이 이제 조합이 생산하는 제품의 공공구매 시장에서 조합의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으면 안 됩니다. 레미콘, 아스콘 같은 경우는 45%가 넘으면 안 되고. 그 다음으로 조합 추천 소액 수익 계약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는 이제 공공기관에서 5천만 원 이하의 중기간 경쟁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 이제 협동조합으로부터 소기업 소상공인 추천을 받고 수익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입니다. 일단 작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현재 그 한도 금액이 5천만 원에서 1억까지 상향된 상황이고요. 20년 말로 되어 있는데 20년 말에서 현재까지도 계속 그 상향돼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추천 절차가 SMPP 상에서 공공기관에서 그 조합에 추천 요청을 하면 이제 협동조합에서 그 업체들 추천을 합니다. 2천만 원 미만일 경우는 두 개 이상을 추천하면 되지만 2천만 원 이상일 경우 원래는 2천만 원 이상에서 5천만 원 이하지만 현재는 이제 2천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하겠죠. 그 금액 구간의 경우는 5개 이상의 업체를 추천해야 되고 또 비조합원 1개 업체를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추천한 업체들 중에서 이제 견적 접수를 받고 한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다음으로 소기업 공동사업 제품 우선 구매 제도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는 이제 협동조합이 3개사 이상의 소기업 소상공인과 공동사업을 수행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이제 수요 기관은 이 제품을 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지명 경쟁 또는 제한 경쟁 형태로 구매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뒤에 보시면 여기서 해당되는 공동사업이 총 5개가 있는데요. 단체 표준이 있고 공동상표가 있고 특허권 그리고 기술 혁신 촉진 사업, 협업사업 이렇게 5개입니다. 작년에 제가 판로지원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요 5개 사업 중에서 단체 표준과 공동상표, 특허권 요 3개 사업이 조합에서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요. 특히 공동상표 같은 경우는 원래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지원하는 그 사업을 통해 개발한 공동상표만 허용을 했었는데 19년도 말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공동상표도 다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 제도도 그 제도 활용 절차는 공공기관에서 SMPP를 통해서 조합에 추천을 요청하면 조합에서 이제 적정 업체를 추천을 하고요. 공공기관은 이제 그중 한 그 업체랑 계약을 맺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조합 추천 소액 수의계약 제도와 차이점이 적혀 있는데요. 일단 조합 추천 소액 수의계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도상 5천만 원 이하일 경우만 가능하고 현재는 한시적으로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만 소기업 공동사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 같은 경우는 그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 또 조합 추천 소액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이지만 소기업 공동사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는 어쨌든 지명 제한 경쟁 방식의 경쟁 입찰이라는 점이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간 이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공공구매 규모는 한 380억 정도 되고요. 이게 현재 2019년도 기준으로 실적이 잡혀 있는 이유가 그 2020년도 실적이 한 3, 4월경에는 데이터가 집계되다 보니까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중앙회 회원 조합들과 관련된 제도 설명은 이쯤에서 마무리 짓고, 아까 그 주무관님 설명하신 것 중에서 빠져있던 제도 몇 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중기간 경쟁제도 설명해 주셨었는데, 그 중기간 경쟁제도 관련해서 그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 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중기관 경쟁 제품 중에서 이제 공사용 자재로 사용되는 제품들이 있는데요. 중기관 경쟁 제품이 212개고요.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제품이 114개입니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에서 40억 원 이상의 종합공사 또는 3억 원 이상의 전문공사를 할 경우에 이제 강급자재를 4천만 원 이상의 강급자재는 공공기관에서 직접 구매해야 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이제 공공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시공업체 발주를, 공사 발주를 맡길 경우에 아무래도 중소기업 자들이 공사용 자재 제품을 납품하는데 참여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4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직접 중소기업 제품들을 구매해서 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에 자재를 조달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예외 사유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공공기관에서 공사용 자재를 직접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용 자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자들이 될 수 있으면 많이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금일 수출 판로 지원 사업 8개 기관에 대한 설명이 모두 끝났고요. 저희 수출 지원 사업 마지막 설명회인 5차가 이번 주 금요일 2시부터 3시 반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것으로 금일 수출 판로 지원 사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